오늘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네. 다 잘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방법들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리고 도대체 사람들은 도대체 잘 사는 게 뭔지 이런 뜻조차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은 대표님은 도대체 잘 사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제일 또 요즘에 와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대화를 해보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계시는지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보통 후회하는 게 뭐였냐라는 그 어떤 질문에서 답변을 얻은 게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답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진짜 뭐 예를 들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 했을 때 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돕고 싶다는 거예요. 더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음, 그 얘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런 후회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고명환 씨가 그 개그맨이 있거든요. 예, 그분이 음, 앤드루 뭐 거기에 제가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걸 사실 제가 저장해뒀어요. 왜냐면 그 내용이 사실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근데 그걸 어, 그 맛을 누군가는 죽어서 후회할 그 어떤 내용을 나는 그걸 그 맛을 일찍 봤어요. 예, 그 맛을 일찍 봤다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속해했던 문화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일찍 접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되게 단순하고 되게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IQ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 IQ의 영역인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나보다 잘 살았으니까. 왜냐면 호주라는 곳에 가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나보다 잘 살아 보였거든요. 적어도 내가 제일 밑바닥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그런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종교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문화에 실제 그 문화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믿고 내가 어디서 또 확인했냐면 이게 성공자들의 책이랑 이런 거 썼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뷰도 많거든요, 팟캐스트. 그런 것들 보면서 모두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문제 해결했을 때 내가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른 자산가들한테서도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 나이에는 원래 어딘가에 빠지면 깊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는 사람들의 인물들, 거기에서 소개된 인물들은 거의 다 뭐 억만장자, 기본 뭐 다 백만장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또 한참 영어를 배울 때 이게 운이라는 거예요. 타임적으로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영어를 내가 누구 과외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죽어라 하나를 뭘로 파야 되겠어?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영어로 그 오리지널 버전을 그 사람들 대화라든가 이런 걸 오디오라든가 거의 진짜 밥 먹고 그냥 친구하고 대화하고 그냥 홀로 있는 시간 그냥 그런 시간들 빼고 강의 듣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에는 음악도 안 듣고 나는 호주에서 오직 그런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들었어요. 오, 처음에는요 음, 100이라고 했을 때 20, 30밖에 안 들렸어요. 그 음, 다음에는요 60 정도 들리더라고요. 아, 네. 근데 사람마다 또 들리는 게 달라요. 그렇죠. 로버트 키요사키 거를 들었을 때는
막 70까지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음, 도널드 트럼프 거를 들었을 때는 70이 뭐예요? 30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사람마다 있잖아요. 영어를 똑같이 쓰더라도 사람마다 또 들리는 것들이 전문 용어가 뭐 다르게 써서 그런지 아니면 어쨌든 액센트가 다른지 아니면 스웩이 다른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안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 그렇게 많이 제가 주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음, 예. 아,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저한테는 정체성이었고,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특유한 DNA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23살 때. 근데 그 본질을 일단 강화시켜줬다고 할까요? 그때는 내 본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부분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하는 메타인지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른 채 그냥 내 본질이 강화된 것 같아요. 그 본질이 어떻게 강화됐냐? 대부분 사람 나처럼 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걸 믿지도 않아. 누군가를 성공하게 도와주고 누군가의 문제 해결을 했을 때 내가 성공한다는 이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누군가는. 근데 그때 제 나이에 한참 또 단순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받아들인 거죠.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 본질을 그냥 그 속에서 강화시킨 거죠. 음, 어, 그 고명환 작가님의 어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저게 맞는데. 근데 저 맛을 꼭 죽기 전에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누군가를 성공시켰을 때, 누군가의 문제 해결했을 때 내가 문제 해결이 되고 내가 성공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근데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고, 심지어 오늘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일은 음, 까먹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맞아.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영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무슨 언어로 제가 그 자선을 찾아보면요, 붙잡는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음, 때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기도를 목사님이 손잡고 기도를 매번 교회를 다른 데 가도 새신자거든요. 그럼 새신자면 꼭 그거를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게 그냥 생각했죠. 새신자들은 그냥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난 그래 어렸을 때는 그때는 뭐 10대니까 10대 뭐 막 그러니까 그걸 왜냐면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수련회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졸업.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는 영접한다는 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저희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접한다는 건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접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메시지든 이 어떤 이 언약이든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음, 의도적으로 붙잡으려고 나도 계속 이 메시지에 뭔가 세뇌되거나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영업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접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맞아. 뭘 붙잡느냐를 보면 제가 지금 핵심 키워드가 하나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줘야 되고, 남을 잘 살게, 그리고 죽기 전에 모두 다 후회하는 내용을 보면 음, 남을 베풀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면서 살겠다는 그 말이 나왔던 부분들 그건 결국에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성공시켰을 때 그 맛을 봐야 진짜 잘 사는 거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음, 이기적으로 내가 그냥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건 한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인간은 하나의 우주예요. 그 하나의 우주에 개입해가지고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행체,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우주를 만나면서 끊임없이 내가 거기에 대한 영향을 선사하고
그 사람 그 우주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그 행복감, 그 맛은요, 그 맛을 한번 보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 인간이 약간 뭐라고 하지? 좀 있어 보여, 위상이 있어 보인다고 할까? 근데 그 맛을 저는 다행히 20대에 봤단 말이에요. 난 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잘 사는 얘기를 물어보니까 저는 이게 아마 운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본질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예,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답변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잘 사는 법을 저한테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음. 그러면 대표님은 결국은 이제 누군가를 도와줘 가면서 메시지를 계속 붙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대표님은 이제 주로 이제 어, 그랜드 카돈 같은 그런 멘토를 네, 붙잡으면서 계속 그 메시지 같은 걸 붙잡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대표님은 뭔가 그런 메시지에 좀, 쉽게 말한다면은 그런 메시지를 붙잡아도 거의 그냥 집중, 몰입, 그냥 또 새로운 말로 하면 뭐 미쳤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에 완전히. 맞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항상 이렇게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려 그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 작심삼일이라는 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붙잡을 줄을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고 이게 줘도 믿지도 않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난 대표님이 그 좀비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대표님의 메시지를 계속 붙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어떤 결과를 내지 않았나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